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제도 도입을 기다렸던 60세 이상 고령자는 또 한 번의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함께 추진하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폐기된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보유 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를 확인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중에서도 한 명이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올해 2분기 상업 업무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5%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4분기 투자 수익률을 뛰어넘는 수치이며 구분 등기가 된 집합상가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가 도입 의지를 밝혔었던 고령자 종부세 유예 방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고령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었는데 올해 도입을 기대했던 고령자들이 종부세 부담으로 또다시 혼란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아래 전화번호 열어두고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간략한 문자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 유튜브 시청도 가능한 거 아시죠?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휴대폰 통해서도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관련된 최신 소식들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이 시간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시 소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소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의 강의 한번 들어볼 텐데, 자, 그린벨트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린벨트가 지정이 된다더라, 해제가 된다더라 이런 이슈들이 저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과연 그린벨트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그린벨트 하면 이제 신도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1기, 2기 신도시부터 3기까지 그린벨트 지역의 일부 해제가 되면서 그 지역에 이제 택지 공급을 진행을 했고 또 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과밀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말고는 딱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량 공급을 할 수 있는 택지 공급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린벨트가 추가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뭐 단언하기 어려운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환경 문제가 이제 1순위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린벨트가 추가적으로 해제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공급에 관련된 공급난은 이제 계속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 대량 물량 공급이 좀 어려움을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밀된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잡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량 공급 확보를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예전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심 팽창을 막기 위해서 녹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을 제한한다. 그 내용이고요. 71년도에 도입됐죠. 서울에 처음 지정되고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와 또 현재 그때 당시에 전국이 좀 어지러웠던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 쪽과 연결되게 대남, 대북 관련된 내용 때문이라도 녹지 공간을 이제 파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느 정도 이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내용도 이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린벨트 조정 공약이 제시되면서 규제가 점점 완화가 된 상황이 돼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년도부터 79년도까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에 그린벨트가 첫 도입돼 세종로 사거리부터 영구 녹색지대로 지정했고요. 수도권 지역의 72년도에 개발 제한 구역이 확대가 돼 전국 14개 권역에 5,397평방킬로미터 엄청난 면적입니다. 전국 토의 5%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면적이 300억 평 정도 되는데요. 굉장한 면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년부터 98년도까지 89년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만들면서 일부 해제, 200만 호 건설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됐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된 거고요. 98년도부터 이제 3년도까지, 2003년도까지 김대중 대통령 때는 춘천, 청주 7개 중소도시 권역, 수도권 광역시가 또 일부 해제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요. 서울의 그린벨트 일부 해제해서 은평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실제적으로 위례 신도시까지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신도시 안에는 은평 뉴타운이라든가 위례 신도시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강남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들어갔죠. 지금 보금자리 주택지구 현재 완공된 지역도 있고요. 강남의 세곡이라든가 자곡, 그다음에 서초구 우면, 내곡 등 현재 이제 아파트 단지들, 현재 주공 아파트라든가 현재 그 아파트 단지들 쭉 질병이 늘어선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위에 환경 기준이 완화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실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평방미터 이하는 지자체 권한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30만 평방미터니까 약 한 15만 평 정도 되겠네요. 15만 평 미만짜리는 그냥 현재 지자체 단체장이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뉴스테이가 이제 건립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현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죠. 뉴스테이 건립을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으로 일부 해제됐다. 이 뉴스테이가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행복지구라든가 아니면은 생애 최초 주택지구 이런 지구로 이제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이 해제되면서 3기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현재 5,397평방미터에서 해제 면적이 1,556평방킬로미터 그리고 현재 면적이 3,480평방미터 엄청난 면적이 아직 남아 있고요. 대도시권이 집중돼 있습니다.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는 실제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이다. 서울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 1,405평방킬로미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이 150평방킬로미터. 그다음에 이제 인천과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중소 도시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활용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국책 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책 사업, 국가에서 현재 진행하는 정책 사업이어야 되고요. 도시용지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인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최소 해제는 20만 평방미터 정도는 현재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등 경우 예외를 두고 최소 해제 면적을 좀 예외를 둔 면적도 있고요. 집단 취락지구라든가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어떤 토지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제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일정 요건이 만족하는 30만 평방미터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들, 그린벨트 해제에서 작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은 가능하나 이게 개발이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환경단체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이제 녹지 공간이 이제 유실이 되고 그로 인해서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도 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어떤 그 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 말씀드린 대로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현재 일기 신도시죠. 분당 일산부터 해서 평촌 중동 3번. 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현재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인근에 있는 현재 그 가용 토지 외에 그린벨트까지 이제 해제를 하면서 들어간 단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기 신도시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90년대 발표가 되고 90년대까지
집값이 연일 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 90년도까지. 그때 이제 주택 200만 원 건설을 발표를 하면서 집값이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되다가 실제적으로 외환위기 때 다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은 또 다시 급등한 상황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입주되는 시점에는 92년도에는 입주 시점이거든요. 91년도, 92년도, 93년도 봤을 때 입주 시점에 가격이 대폭 하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입주 때까지는 가격이 꾸준하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기 신도시 아까 말씀드린 은평 뉴타운, 그다음에 현재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가 이제 성남이라든가 하남, 그다음에 현재 송파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한 면적이죠. 뭐 총 입주 물량이 한 4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부동산 대책이 만들어지고 투기수라든가 가격이 급등하면서 2기 신도시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서울 지역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재정비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발 지역들을 묶어가지고 뉴타운으로 이제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로 묶어서 아주 대도시를 만든 거죠. 대단히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위례 신도시는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입주 예정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린벨트가 다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서울과 현재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 서초 보금자주택 같은 경우도 강남 세곡이나 자곡 유련동, 그다음에 이제 서초 같은 경우는 내곡, 세곡 이런 지역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굉장히 그 접근성이 뛰어난 주변이죠. 청계산이라든가 그 주변에 또 자연환경도 같이 연결돼 있고 경부속도로 또 인접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놨고요. 또 특히 입지가 강남이라고 하는 또 그런 입지적인 여건 때문이라도 기본적인 가격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인천, 기양, 부천부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성,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산까지 같이 연결되는데요. 이 주변에 들어가 있는 토지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전부가 다 그린벨트는 아니고요. 일부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린벨트가 들어갈 정도로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방대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해제되는 면적 자체는 미미한 수준밖에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면에서 물량 같은 경우도 물량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가용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다시피 서울 지역을 둘러싼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녹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 주변의 서울 지역과 그 외곽 지역들, 서울의 외곽 변두리부터 수도권 지역들 전 지역이 다 거의 다 대부분 다 녹색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 구리, 남양주부터 해서 이런 지역들에 개발을 하면 당연히 이 주변에 택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환경이 가장 최우선되는 시점에서 저기를 무분별하게 또 환경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도 그래도 현재 가장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서초구입니다. 서초구가 녹지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가장 많은 면적을 자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서, 노원, 그다음에 은평, 강북, 그다음에 도봉, 강동, 종로, 관악, 강남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초동의 그 주변의 여건상 개발할 수 있는 면적들은 많으나 충분하나 녹지 공간들이죠.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물량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정권별로 봤을 때도 현재 쭉 봤을 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다음에 현재 보금자주택, 그다음에 뉴스테이부터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임대주택들 여러 가지 연결된 사안을 보게 되면 발표된 시점부터 현재 실제 입주 때까지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이 실제로 사전 청약은 했으나 뭐 올해도 아직 예정돼 있는 것들이 있죠, 물량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고 봤을 때는 7년까지는 입주되는 시점까지는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수도권 지역에 가용 토지가 없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없다 보니 당연히 재정비 사업 쪽으로 틀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현재 주택 공급량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그린벨트 이야기 풀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신도시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하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그린벨트 해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다 따져보고 정보 체크 시간 투자할 만한 지역 찾아주신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시세는요,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남 길라잡이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는 서초구 쪽 가보겠습니다. 자, 서초동 교대역 역세권의 주택은요, 입지랑 호재 어떤 면에서 좀 매력이 있을까요? 네, 다세대 주택이고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주택이고요. 테라스 공간이라든가 앞마당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교대역 건너편 쪽이고요. 2호선, 3호선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을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인 경부속도로 같은 경우도 차량으로 한 3,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경부속도로 축으로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은 강남권역, 왼쪽은 서초권역이죠. 서초 방배 4단까지 연결되는 장제터널, 아래쪽에 서초 우면 R&CD가 있는 양재 IC, 그리고 오른쪽에는 롯데라든가 현재 삼성이 있는 업무타운이 있는 테헤란로, 강남대로 연결되겠죠. 도곡동이라든가 대치동 연결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상당히 우월하고요. 학군 수요도 워낙 좋은 지역입니다. 절대적인 필요 수요죠.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 서초중학교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들이 굉장히 연일 매년 이제 세대를 바꿔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 예술의 공간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아트밸리 가로수길부터 센트럴시티, 세위섬까지 연결되는 현재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먹거리 시장도 많이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롯데는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 시설이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날 테고요. 판매시설과 유통시설도 같이 들어오겠죠. 삼성과 또 테헤란로 주변, 강남대로 주변에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은 상층부가 이제 공원시설과 업무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서초와 반포 IC 구간인데요. 그 주변에 주거 상업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 시장을 굉장히 자극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꽤 오래 걸린 사업이고요.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쇼핑몰부터 오피스 빌딩,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전 초역세권이죠. 그래서 이 주변이 그만큼 다른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은 4억 5천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예상이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을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2억 1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의 고급 주택가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군락을 만들어둔 고급 주택가들 그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좋고요. 파락군이라든가 그 지속적인 수요, 거기에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어떤 주택단지, 거기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재테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동네죠. 서초구 서초동에서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강남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에서 어디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을까요? 바로 테헤란로 근처. 저희가 역삼동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직장인들도 많이 찾을 만한 좀 공간 활용이 되는 오피스텔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역삼동 어디쯤인지 위치도 궁금하고 오피스텔의 매력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2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테헤란로고요.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육세권입니다. 도보 3분 정도 거리고요. 이미 준공 완료됐습니다. 주거와 업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고요. 이 주변에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나홀로 사는 또 청년 창업가라든가 혼자 사는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상에도 보시게 되면 역삼역과 강남역, 그 사이 바로 위치해 있고요. 전철로 도보로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겠죠. 환승역이 또다시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가 연결된 삼성역과도 같은 노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업 지역들이 굉장히 크게 개발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1인 창업가라든가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운집해 있는 현재 강남역 뒤의 상권들, 배후 상권 같은 경우는 뭐 이 주변이 이제 다시 활성화되게 되면 정말로 인구가 그 주변에 유동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주변이 2030 세대로 오는 많은 지역, 한번 좀 지나가 보시면 굉장히 차량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구 구성이 좋고 그 주변이 생활 인구가 많다는 얘기고요.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통계상으로도 강남 역삼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강남역과 역삼역 그 주변의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교통시설들, 거기에는 또 외곽과 연결되어 있는 광역교통 버스라든가 전철망들,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또 교육시설과 또 학군과 연결되어 있는 또 관공서들,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병원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100% 완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투자 1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가격, 특히 이제 상업지역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토지 가격이 뭐 자유로 나면 올라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토지 가격, 토지에 있는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대 차익까지도 가능한 물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수익형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시대 차익도 가능하다 보시고요. 르네상스 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복합단지죠. 그래서 현재 업무와 숙박시설이 또 그동안 없었던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인구 구성들이 좋아지는 직장 구조가, 직장군들이 많이 발달하고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현대자동차와 GTX A 노선이 현재 착공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전시장 컨벤션부터 공연장, 호텔, 판매소,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탄천을 중심으로 했을 때 현재 송파, 그다음 한강 정비 권역까지, 한강 정비 권역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강 정비 사업부터 해서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하 구간 개발을 통해서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하면서 GTX A 노선과 C 노선, 위례신사선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는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의 기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연계개발지구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삼성역 주변부터 강남역까지 있는 상업지역들, 표시된 부분이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용적률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거의 한 20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리고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고요. 임대 예산가는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활용하시게 되면 5,700에서 1억 300만 원 아주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테헤란도 직장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역을 의심하는 지역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고요.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노후 생활 보장되고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는 토지가 일제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투자 1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헤란로 따라서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소형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우리 모두의 심리겠죠. 자, 전화 한 통 주시면 부동산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연락 주셔가지고 무료 전화 상담해 보시면 되겠고요.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시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올길 김채영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태풍이 좀 지나가고 있고 이제 가을 바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가을 이사철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는 물론이고 실거주도 함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가볼 지역들이 어떤 곳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을이 이제 이사철이다 보니까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하셔도 되고 실거주를 하셔도 되는 그런 좀 널찍한 쓰리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초구에 있는 서초동 쓰리룸, 포룸 주택과 또 가락동이죠. 송파구에서 인기 있는 가락동 또 쓰리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남 3구에서 투자도 되고 실거주로도 볼만한 지역들 부동산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 서초역 부근에서 방 3개와 4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7억 7천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남 3구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서초구 서초동 가볼 텐데 자, 여기서 방 크기도 좀 여유로운 주택이요. 주변 환경은 어떨지도 궁금하고 서초동에 기대되는 호재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서초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강남에서 인기 지역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 서초구 지금 새로 짓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를 사려면 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그래서 뭐 넘사벽 그런 이야기까지 생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아파트만이 살 길은 아니잖아요. 또 다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쓰리룸과 포룸, 실거주하면서 또 아니면 뭐 우선 사놨다가 내가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우선 서초구 하면 좋은 곳, 뭐 교통 좋고 이 강남 이쪽 생활 인프라는 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이고 우선 중요한 게 직주 근접지, 아주 우량의 일자리들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빨갛게 보이는 이 고등학교 있죠. 또 하나 실거주로서 떼어낼 수 없는 게 이 명문고등학교 우리가 보면 서초구,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이쪽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학교를 가도 명문고로 일컫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대학교도 뭐 종합예술대, 서울교대 뭐 또 일자리는 우리 말하는 굉장히 그 법조타운이 이쪽에 또 포진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살기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주택 가격만 조금 가격이 비싸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도 다세대 멀리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금액을 보면 예전에 멀리했다가 지금 금액을 보면 깜짝 놀라셔요. 그만큼 지금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금액이 산정할 때 70%가 주택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건축 자재값, 인건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오늘이 가장 싸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지역은 지금 반포 쪽으로 굉장히 큰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 뭐 1억 이상, 지금도 1억 정도 하는데 뭐 1억 이상, 뭐 1억 5천, 2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속도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주택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쪽이 그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일단 이 반포 쪽에 그 개발도 있지만 이 생활이 너무 편리합니다. 교통, 뭐 이쪽에는 문화까지, 이쪽에 서초구에는 문화까지도 있어요. 교통, 문화, 생활 인프라, 교육, 뭐 모든 거, 일자리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는 곳이고 교통도 다른 곳보다 굉장히 좋죠. 뭐 우리가 말하는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뭐 쿼더러브 역세권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예. 또 하나 보시면 이 자연 인프라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저기 국립현충공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국립묘지라서 안 들어가 보실 텐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잘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으로 또 접근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강남에서 이쪽 서초구에서 보면은 사당도 가까이에 있지만 다 바로 다리 건너면 용산, 마포, 뭐 시청 또 바로 옆에 이 여의도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제 삼성동 접근성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 직주 근접지로도 각광을 받고 또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문화, 교통 모든 거 다 갖춰졌는데 단 하나 주택 가격만 비싸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아파트만 볼 게 아니라 안 보던 분들도 다세대 주택 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고 계십니다. 생활이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으니까 방 3개, 방 4개 가족들과 실제로 살면서요. 만약에 몇 년 뒤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뭐 집가가 오를 만한 서초동의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주택 금액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게 이제 왜 그러냐? 지금 이쪽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1주구, 2주구, 4주구, 뭐 3차 신반포 저렇게 노란 구역으로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새로 지어진 그 아파트들이 그만큼 생활도 더 편리하게 돼 있고 모든 게 완전히 좀 업그레이드 돼 아주 초현대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모두들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긴 힘들고 앞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미래에는 또 주변이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쪽도 뭐 지구 단위 계획이 뭐 15구역까지 다 나눠져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주택이 부족하니까 종상향이 조금 돼서 조금이라도 종상향이 돼서 지어지지 않을까.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내가 살면서 미래 가치도 업그레이드 되게 올라가는 기대 심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까지 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정보사 부지 개발 있죠. 예, 서리풀 터널이 있는데 정보사 부지도 4차 산업으로 개발하고 또 이쪽에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또 새롭게 또 변신합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곳이죠. 또 게다가 우리 한강 아트밸리 하죠. 근데 저기 세비섬에서 쭉 따라서 예술의 전당까지 뭐 갤러리 아트라든지 이렇게 도보로 이용하게 또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예술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서초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도시첨단 물류센터죠. 예. 이 도시첨단 물류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예전에 화물터미널 자리예요.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뭐 거의 2만 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곳에다가 이거를 건설을 하는데 2동으로 건설되고 앞으로 여기는 최첨단으로 뭐 그 쓰레기 소각장도 첨단으로 이 자체 소각까지 다 자체 처리죠. 소각이 아니라 자체 처리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첨단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물류가 이 강남권에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은 더 혜택을 보겠죠. 2시간 전에만 우리가 택배 주문하죠.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데 이곳은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내 앞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쪽에 생활이 편한데 더 편한 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2동으로 건설 예정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용적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 밀당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면 더더욱 생활은 편리해지겠고요. 또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 계속 얘기가 나오죠. 바로 삼성타운 옆에 더 크게 더 넓게 더 크게 건설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으로 요 핑크색으로 따라서 쭉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서 이쪽이 다 종상향이 돼서 일자리 벨트 우리가 테헤란로가 이쪽에 있죠. 그럼 테헤란로를 따라서 테헤란로가 더 늘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주택만 잘 늘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주택 때문에 많이 지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지만 쉽게 늘어나질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양재를 주목해 봐야 할 게 뭐냐. 양재가 삼성동에서 양재 C노선, 삼성동이 A노선, C노선 오는데 여기 C노선이 양재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겠어요? 그만큼 미래에 가까운 데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GTX 그 노선 같은 그 정류장 같은 경우는 멀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6층, 7층에다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 역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근데 바로 인근의 양재에 들어옵니다. 수서야 우리가 말하는 SRT,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 기차역들은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곳은 가까운데 왜 들어오겠어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예측을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최첨단 말하는 AI 연구단지 그쪽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 AI 하면 지금 많이 나오죠. 로봇 산업, 최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대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카이스트 AI 대학원까지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더 연계돼서 더 크게 AI의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당 복합 환승센터, 그 사당동 쪽에 가면은 경기도권으로 나가려면 거기 막 줄 서 있어서 도로를 꽉 메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환승센터를 지어서 5개 건물로 지어서 지하 9층까지 합니다. 근데 지하 9층은 다 지하가 아니고요. 이렇게 썬큰이라고 그러죠. 해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지하 9층, 지상 29층 100m 높이로 이쪽에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렇게 또 새로운 게 생기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또 교통이 문제죠. 근데 진짜 저는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고속도로 지하화. 뭐 말로는 있어도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데 그만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려고. 그 선거에서도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거론을.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는 완행 급행으로 해서 교통소통을 아주 원활하게 해주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완전히 저는 이렇게 산책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강남에 이 고속도로까지 있으니까 이 양쪽에 이렇게 지금 가로막이 있잖아요. 그게 다 철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강남으로 변모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듯이 A노선, C노선 삼성동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항상 뭐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뭐든지 그러죠. 부동산에서. 이 척도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A노선, C노선 들어오죠. 양재 들어오죠. 수소 들어오죠. 다른 곳은 한 군데 1km 반경 안에 하나 들어오기도 힘든데 3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GTX의 최고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모든 사람들이 강남 접근성이 그전에는 뭐 70분, 80분, 1시간 이상 걸리니까 뭐 그쪽에서 어떻게 소비를 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뭐 10분, 20분 내로 강남 접근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만큼 많이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단 하나 이제 주택 가격이 만만치 않죠. 예, 지금 7억 7천에 10억 8천 이것도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하는데 앞으로 더 오릅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그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3룸하고 4룸이죠. 예, 룸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시는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아파트 가기는 적은 평수도 10억 이상 다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 3, 4인 가구 들어가려면 거의 20억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룸이 3룸, 4룸이니까 지금 뭐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 분들은 사놨다가 왜 전세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전세가 7억부터 8억 8천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 플러스해서 사놓는 겁니다. 어느 분은 뭐 이거 다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요거 전세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7천만 원에서 2억 원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사놨다가 나중에 내가 이 날짜 맞춰서 나중에 뭐 1, 2년 후에 세 줬다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강남이 월세 수요가 많습니다. 또 월세 수익도 높고요. 그래서 월 200에서 250만 원. 생활비죠. 연금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이 좀 처음에 살 때 조금 자금이 부족하다 하면 뭐 다 받으시라는 건 아니고 이 정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4억 1천에서 5억 9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똘똘한 한 채의 미래 가치 있는 이런 서초동의 3룸, 4룸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 진입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담 많이 느끼시는 만큼 이 부분 고려해서도 살펴주셨습니다. 자, 실거주도 되고 투자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네요. 서초구 서초동의 방 3개, 4개짜리 주택이었고요. 다음 강남 3구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인데요. 자, 3호선과 8호선 지나는 가락시장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약 6억 6,500만 원에서 6억 7,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남 3구. 저희가 이번에 가볼 곳은 또 송파구입니다. 자, 송파구 가락동이고요. 여기 역시 실거주 겸 투자로 봐보라라고 하셨는데, 자, 입지 조건 어떤 부분에서 일단은 살기에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송파 요새 살기 많이 좋아졌죠. 예. 우선 좋은 거는 이제 더블 역세권입니다. 가락시장역이고요. 이쪽에 보면 뭐 아파트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군 좋고 다 좋아요. 뭐 바로 가면 또 저 5금역에 바로 가시면 또 5호선까지도 바로 연계돼서 어떻게 보면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또 이 주변에 뭐 뉴타운들도 많이 생기죠. 물론 이쪽이 더 값진 조금 더 비싸겠죠. 그렇지만 주변이 좋아지니까 이곳도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쪽에 가락동도 역시 뭐 우리가 말하는 이런 3룸 널찍한 25평짜리 실평수죠. 25평짜리 널찍한 이런 그 3룸은 실거주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자녀 있는 분들 학군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 뭐 물론 업무지 접근이 쉽죠. 강남의 업무지 접근, 국제교류 복합지구 가까이에 있고 석촌호수, 롯데, 잠실 롯데월드, 뭐 우리가 말하는 건강 체크하죠. 삼성병원도 이쪽에 있죠. 여기 아산병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대형 병원들이 강남에 가까이 접근이 있다. 그다음에 가락시장 바로 옆에 현대화 사업이 있죠. 예, 문정 법조타운 있고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수서역, SRT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바로 옆에 있죠. 예, 그만큼 잘 갖춰져 있고 또 일자리가 또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모든 주택의 가격은 일자리하고 바로 밀접합니다. 그래서 잠실 마이스단지, 롯데타워 가까이 있죠. 수서 역세권, 문정 법조단지, 가락동에서는 가깝겠죠. 예, 국제교류 복합지구, 테헤란로 업무단지 가까이 있죠. 강남 업무단지, 뭐 양지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또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하고도 가깝게 있어서 강남 3구라고 그러죠. 서초구, 강남구 바로 옆에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 3구를 투자하실 때 많이 눈여겨보시면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조금 이 투자 수익을 조금 더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도 지금 집중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위치가 송파구 가락동 바로 옆이 강남에다가 잠실이다 보니까 호재 역시 좀 관련된 호재가 많을 것 같아서 지가를 좀 올릴 만한 호재들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글쎄, 뭐 지가를 올릴 만한 호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미래에 이제 올라갈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 이 지가는 사실은 요즘 같은 데는 누가 오르고 싶지 않아도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떠밀려서 올라간다고 보심이 맞겠습니다. 이 지금 롯데 가락동 같은 경우는 롯데가 이제 예전엔 주축이었죠. 굉장히 롯데타워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잠실 운동장부터 쭉 GBC 이 영동대로 지하도시 코엑스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일자리가 이쪽으로 다 몰려 있고 이 삼성동 이 삼성동에는 위례 신사선이 그쪽에서 가락동에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105층 롯데타워보다 15m 높죠. 그렇지만 지금 이것도 조금 낮춰서 건축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좀 낮춰서 세계동으로 할까나 어떻게 할까나 하는데 결국은 다 건설이 됩니다. 어떻게 되든지. 일자리 많이 몰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은 저는 삼성동은 국제도시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쪽에 지하도시, 우리가 말하는 삼성동에서 봉은사까지 이렇게 지하로, 지상에는 물론 광장 들어오죠. 이렇게 광장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제 차가 다니고요. 버스 정류장, 택시, 공공상업시설, 또 통합대합실, GTX, AC 노선 들어오죠. 승강장 들어오죠. 위례 과천선 들어오죠. 또 2호선도 있죠. 또 바로 뒤에 9호선도 있죠. 게다가 이쪽에 서울 마이스 클러스터다 해서 일자리가 일로 몰려서 들어옵니다. 그만큼 일자리 중심지다.
또 게다가 이제 이 가락시장역 같은 가락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가락시장이죠. 이게 앞으로 이제 현대화가 되면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최첨단으로 좋게 지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쓰레기 처리장 다 갖춰져 있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 냄새 나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지하 1, 2층 쭉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가 돼가지고 편리하게 이 겉에 보면 시장 같이 보이겠어요? 아주 굉장히 무슨 아름다운 공원같이 이렇게 꾸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또 이제 바로 옆에 수서 역세권 개발, 강남구에서 지금 역세권 개발을 이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예. 이곳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적으로 수서역 KTX나 SRT나 다 들어오죠. 예, 주거, 업무, 상업 이렇게 통합적으로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살기 좋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 쪽, 송파구 쪽은 이 롯데타워가 또 우리가 말하는 관광 특구 지역이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그런 동네에 살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수서 이제 문정 이쪽에 법조단지죠. 법조단지 다 있고 지금 이 유통단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제 트램선이라고 위례선 트램이 또 이제 생기죠. 이쪽으로 위례에서 이쪽 복정 쪽으로 생기니까 또 연계돼서 위례 과천선하고 연계돼서 더 편하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하철 노선도가 이제 자꾸 늘어나죠. 예, 우선 이쪽에 GTX 삼성동에 있는데 바로 수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락동 같은 경우는. 수서 A 노선이죠. A 노선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고 바로 위례 과천선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A 노선, C 노선까지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제 8호선이 연장선이 또 연장이 되죠. 예, 지금 현재 이 쭉 모란에서 있는 게 이제 암사를 지나서 쭉 별내까지 연결이 되면 잠실에서 이쪽 지금 8호선이 가락동의 8호선 라인이거든요. 가락역이죠. 가락시장역이 8호선하고 3호선이 있는데 만약에 8호선이 또 연장이 되면 바로 별내까지 20분이면 또 연결이 되니까 더 편리해지고 있죠. 또 이제 바로 옆에 또 3호선도 연장이 되죠. 지금 가락시장역 옆에가 또 경찰 병원 옆 있고 오금역 있는데 이 5호선이, 3호선이 연결이 됩니다. 5호선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쪽 지역, 교산 신도시 지역까지도 접근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앞으로 이제 수서에서 광주선까지 이루어진답니다. 그만큼 편리해지겠죠. 이렇게 다 좋은데 이쪽도 계속적으로 지금 3룸이죠. 3룸에 25평입니다. 실평수. 그래서 4인 가족은 넉넉히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6억 6,500, 6억 7,500 와서 보시면 널찍하고 깨끗하고 요즘은 그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 못지않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보안 잘 돼 있죠. 와서 보시면 되고요. 우선 당장 이사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투자를 해놓으셨다가 투자금도 많지 않습니다. 전세가 5억 8,500에서 5억 9,500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안쪽으로 7천만 원 정도 투자해 놓으셨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7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전세하고 같이 연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만약에 이제 월세 이쪽은 또 월세는 그렇게 크게 적은데 우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월세를 주다가 들어오시겠다 하면은 이렇게 150에서 160 정도 월세를 주시고 자금이 조금 부족하면 또 이 대출을 조금 이용하시면 좋은데 요즘 대출이 조금 어렵죠. 예, 그건 감안하셔야 되겠고 실투자 금액은 3억 4,5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면 이 똘똘한 3룸 가락동에서 가락시장역 더블 역세권에 있는 주택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세를 활용했을 때 7천만 원대면은 이 강남과 잠실에 모두 호재를 흡수할 수 있는 송파구 가락동 방 3룸 다세대 주택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하반기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전략 세워준다고 합니다. 자, 2021년 하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맞춤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55-2668번 얼른 연락 주셔서 이사님과 무료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부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도 궁금증들 남겨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